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스타벅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스타벅스를 방문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떠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에 스타벅스가 추가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벅스의 최근 근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32,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 체인입니다. 프랜차이즈 형태와 직영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죠. 스타벅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굳이 스타벅스를 다루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은 매장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회계 연도상 3분기이지만 편의상 이번 영상에서는 2분기라고 통일하겠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제 생각을 첨가 후 마무리 지어보죠. 먼저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이 무려 48%나 감소하여 4.2빌리언 달러, 5조 원 정도를 벌었다 합니다.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을 하였으며 578밀리언 달러, 8천억 원 정도를 이번 분기에만 잃었죠. 매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40%가 감소했다 합니다. 방문 횟수 또는 결제 횟수는 전년도 2분기 대비 51%나 감소하였다 하죠. 반면에 1회당 결제 대금은 23%나 증가했다고 하며 이는 매장 매출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에 있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한 번에 많이 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매장들 중 이번 분기를 시작할 때에는 매장의 무려 44%가 닫혀 있었다 합니다. 현재는 96%를 운영하고 있으며 테이블 수와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 99%의 매장이 다시 열렸으며 90%의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70%의 매장은 모든 자리를 오픈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스타벅스는 비대면 서비스들을 여러모로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앱 활성화 정책 등 디지털 경험을 스타벅스에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디지털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죠. 실제로 최근 90%의 매출은 드라이브트루 또는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합니다. 우버이츠와 파트너십을 맺은 스타벅스 딜리버리 서비스의 사용자 수는 무려 3배나 증가했다 하죠. 이번에 스타벅스 픽업 스토어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전부 없앤 형태의 매장으로 음료만 받아서 나가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이죠. 드라이브트루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도심 지역을 타겟한 전략입니다. 매장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리스 비용 및 관리 비용이 감소하는 장점을 가지죠.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50개의 매장으로 확대를 하고 3에서 5년 사이에 몇백 개의 픽업 매장을 추가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픽업 형태의 매장에 집중하겠다는 스타벅스의 방향성이 보이죠. 기존 드라이브트루와 비슷한 컵사이드 매장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스타벅스 매장에 주차장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죠. 이번 분기까지 700에서 1000개의 매장에서 컵사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합니다. 픽업 형태의 매장과는 다르게 도심에서 벗어난 차량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지역의 매장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 하죠. 이미 도심을 벗어난 매장들에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며 시스템을 추가하기에 높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 이 사업 역시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기에 변경된 사항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Pay as you go 형태의 결제 수단 추가였습니다. Pay as you go 형태가 흥미로운 이유를 아시려면 스타벅스 멤버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스타벅스는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입니다. 즉 재구매율이 높으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많이 보유한 업체라는 뜻이죠. 총 스타벅스 결제자들 중에서 46%는 스타벅스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 분기에만 300만 명이 늘었으며 이는 1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구독자분들이 스타벅스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바로 이 멤버십 사용자들의 결제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수치가 떨어진다면 스타벅스 브랜드 힘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며 스타벅스가 가진 가장 강한 파워를 잃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멤버십의 핵심은 선불로 돈을 충전하고 멤버십을 통하여 주문 및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통하여 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과 동일한 자금을 만들어냈죠. Pay as you go는 이 멤버십 프로그램에 선불로 충전하는 형태 말고 카드를 등록하여 카드로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하지 않아도 스타벅스의 멤버십 포인트인 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선불로 주문할 경우 별을 1달러당 2개를 지급하는 반면 카드 결제를 주문할 경우 1달러당 1개밖에 주지 않는다 합니다. 더 많은 유저가 스타벅스
스타벅스 멤버십에 가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많이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기준 10,000원 이상을 충전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이때 멤버십에서 카드 결제를 통하여 별을 쌓고 추후에도 이 별을 얻기 위하여 스타벅스를 재방문 또는 더 많은 별을 얻기 위하여 선불 충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정책으로 멤버십 증가율이 오를 것 같으며 다음 분기에 멤버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죠.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에게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나우라는 매장을 추가하여 픽업과 비슷하게 좌석이 없는 매장을 선보이고 있죠. 중국은 배달 문화가 매우 강하기에 이러한 나우 매장은 허브처럼 활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타오바오, 에이맵, 알리페이 앱에서도 스타벅스 음료 및 음식을 시킬 수 있게 되었죠. 식품 쪽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라인을 추가하고 있죠. 비욘드 및 임파시블, 오틀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식물성 식품들을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영업 외에도 채널 디벨롭먼트라는 영역에서 캔, 병, 캡슐 형태의 스타벅스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네슬레가 영업권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며 기성품을 더 많이 소비했다 합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음료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 하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죠. 바로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3빌리언 달러 어치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장단기 부채를 합하면 17빌리언 어치의 빚을 지고 있죠. 이는 스타벅스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 둘을 합하면 연간 12빌리언 달러, 14조 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의 영업연금 흐름은 2019년도 기준 5빌리언 달러, 6조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멈추던 안 멈추던 스타벅스에게는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멈추면 자사주 매입 및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기에 추가 하락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자 비용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금리가 매우 낮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줘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스타벅스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장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선 말이죠. 성장 파트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도들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디지털화를 진작에 진행한 기업이며 꾸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에 일단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달, 디지털, 픽업 매장 등 전부 비용을 장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디지털로 주문을 한다 가정하면 주문을 받을 직원 1명씩은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